참 특이한 일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국어 강사 방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좀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일일이 답변은 열심히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이걸 모르고 국어 공부를 하시네, 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 세우는 법. 구독, 좋아요. 국어 공부 계획을 되게 딱 눈앞만 보고 그냥 계획을 세워버리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거 한다고 하던데 나도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냥 계획을 세워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질문하시는 것들 보면. 계획 세우는 건 무조건 수능을 고려한 전체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내신을 일부 고려하시면 이제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수능에 대한 계획이 뭔데? 그냥 수능 100점을 맞기 위해 해야 되는 공부를 쭉 나열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안 한 거 하면 되잖아요. 뭐 해야 될까? 문학 개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문법 개념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문학작품은 많이 알수록 얻어가는 게 간접적으로 많이 있을 테니까 문학작품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다음엔 이제 문학 문풀, 비문학 문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비문학 관련해서 개념을 공부하거나 일반적인 뭐 방법을 배우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뿐이고 각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일종의 약속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나 비문학 개념을 모르니까 비문학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전체로 해야 되는 공부는 요 정도인데 그 중에 먼저 끝내야 되는 건 요 정도일 겁니다. 문학 개념 공부와 문법 개념 공부, 그리고 문학 작품 공부를 끝낸 후에 그다음 요거까지도 먼저 끝내야 되겠죠. 문학은 다 맞아. 문학은 자신 있어. 하는 상태로 만드신 후에 비문학을 나중에 아예 시작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문학을 완성하는 건 좀 뒤로 밀어둔 채 그냥 양만 채우는 거야. 양만 채운 다음에 나중에 비문학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 그런 도전은 앞에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비문학 만점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게 국어 수능 공부예요. 먼저 끝낼 것들을 끝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 도전할 자격을 획득하고 비문학 만점까지 만들려고 노력해서 이제 고정 1등급, 뭐 고정 100점 이런 것들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전체 수능에 대한 계획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신을 일부 고려한다는 건 무엇인가? 다음 학기 시험 내용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고려하는 것.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무조건 다음 학기의 시험 내용이 이거니까 그 교과서를 미리 공부하겠다. 뭐 내신을 본다면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전체 계획이랑 좀 안 맞죠? 전체 수능을 보기 위해 난 노력하고 있는데, 즉 국어 실력 그 자체를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다음 학기 내신이 이런 거니까 난 이런 걸 조금 더 고려해서 먼저 하겠어. 순서가 원래 나중인데 그걸 좀 먼저 땡겨와서 하겠어. 혹은 이미 했지만 다음 내신에 나오니까 한 번 더 하겠어.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아마 요 내신 일부 고려 그거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저의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뭘 하면 되는가? 시험 범위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국어 공부의 아예 시작이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문학 개념 공부와 문법 개념 공부를 미리 끝내고 들어가면 좋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문학 개념 공부와 문법 개념 공부 말고 보통들 하는 건 뭐 있냐면 교과서 미리 보기 해가지고 각 학교의 교과서들을 미리 보면서 거기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막 공부한단 말이죠. 좋은데 뭐 내신을 위해선 좋은데 수능이라는 전체 계획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전체 계획 속에 있는 공부를 그냥 한 번 더 미리 하는 느낌, 그리고 내신과 관련지어서 먼저 하는 느낌, 요 정도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딱 좋아서 저는 보통 요 정도와 하나 더 한다면 문학작품 공부의 일부로 시조 공부 정도를 추천드리는 그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비고일 겨울방학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에 것 중에 안 한 거. 안 한 걸 왜 해야 되는가? 수능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문학 작품 공부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보통 2학년 문학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 고전 시가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 단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문도 있겠지만 보통 시가 쪽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게 많아야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공부에서 보통 필수 고전 시가 작품들을 시대별로 공부를 다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갑자기 엄청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조금 외부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다른 과목도 같이 하니까 그렇겠죠. 국어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계획인데 내가 영상을 올리니까 조회수가 꽤 되네? 참 특이한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는 요 정도 내용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산 문제집 활용법. 또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매산비, 매산문 그냥 샀는데 망한 건가요? 다시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계획을 자신이 세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그 계획 세우는 법이 이미 산 문제집 활용법과 뭐 다르지 않아요. 제일 좋은 문제집 구매는 모든 걸 다 알고 전체 계획 속에서 구매 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는 것. 이게 최고겠죠. 이러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일 좋진 않지만 괜찮은 훌륭한 문제집 구매 방법. 뭐냐면 일단 산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다가 문제집에 나온 모든 걸 모르는 것 없이 공부한다. 예를 들면 어휘. 문제집을 일단 풀고 끝났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문제집을 풀었는데 거기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어가지고 그 어휘를 다 찾아보면서 내가 푼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이 다 끝냈다. 너무 좋은 공부 아니에요? 어휘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휘책은 언제 사는 건가?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하다가 뭔가 효율성을 더 추구하고 싶을 때, 그때 사는 게 이제 바람직한, 예를 들어 뭐 어휘책이라면 그때 이제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혹은 뭐 개념어, 문학 기출 문제집을 풀다가 표현상의 특징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는 선택지 내용 다 네이버 검색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근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조금 더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정리된 책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난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런 책을 사면 좋겠어 라고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제일 좋지는 않지만 괜찮은 훌륭한 구매 방법이라고 했는데 말하면서 느낀 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어떤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 책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체 계획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 공부엔 이 책이 좋대, 이 공부엔 이 책이 좋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작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그냥 쭉 공부하다가 조금 더 찾아볼까? 내가 찾아본 다음에 그래도 죽어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지? 좀 해설집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사는 요런 느낌이죠. 일단 가지고 있는 책에서 모르는 걸 없애세요. 그리고 없애기 위해 네이버 검색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할 때 그때 해당 책을 검색해서 구매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산 문제집이 많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책 쇼핑만 하다가 좀 끝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의 책에서 모르는 건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국어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비문학 있잖아요. 비문학에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끝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물론 오답노트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문 읽고 어려움을 느꼈다 쳐요. 그리고 문제 풀고 많이 틀렸다 쳐요. 그러고 나서 오답노트를 했다 까진 좋아요. 근데 여전히 해당 지문은 어렵고 문제 또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다. 이런 상태를 많이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도 우린 하루하루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건 뭐의 원인이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나 과학 지문 약해, 나 기술 지문 어려워, 나 철학이 제일 싫어. 그러다가 종합하면 나 비문학 잘 못해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쌓여서 약점이 됩니다. 약점은 따로 찾아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부 과정 속에 분명히 축적돼서 생성되는 거예요. 이런 생성을 없애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뭐뭐까지 꼭 해야 될까? 해야 한다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모른다. 분명히 책에 있는데 내가 모른다. 그건
다 공부해서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보통들 하는 공부가 이거니까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난 남들 하는 공부 했으니까 넘어간다. 이상한 상황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고요. 비문학에서 그럼 이것까지 해야 되나? 예. 지문에 나온 개념, 지식 이런 것도 이해해야 하나요? 정리해야 하나요? 개인별로 다르죠. 잘 알겠으면 안 해도 되고요. 몰랐던 것이다. 언제나 몰랐던 건 아는 것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수 있죠. 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냐면 정리까지는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제일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결과적인 지식 정리. 이런 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결과적인 필수 배경 지식 확보라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산 문제집 잘 활용하면 분명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우린 너무나 새로운 무언가 그리고 좀 더 남들 하는 무언가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잔소리입니다. 해설지 및 오답노트 활용법. 오답노트 작성 양식은 저도 처음 간 학원에서 배운 양식이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틀린 이유. 틀린 이유는 그냥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답을 그 순간 답이라고 확신하고 고른 이유, 그때 나의 생각 이런 것들 다 적는 거죠. 최대한 자세하게. 거기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을 거고요. 형성된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거고요. 또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1번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그 다음 2번, 3번은 EBS 해설지 양식과 똑같아요.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근데 이거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답노트 활용법.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매 회차별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오늘 푼 문제에 대한 오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음날 푸는 문제 이걸 풀기 전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 설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틀린 이유 반복하지 않기. 국어는 엄청난 지식의 과목인 것 같지만 문학 개념, 문법 개념을 제외하면 그렇게 지식 과목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제가 국어를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국어를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순간 잘하면 돼요. 방법적으로 잘하면 돼. 머리에 든 게 많이 없어도 돼요. 머리에 든 게 많아 보이나요? 별로 없는데? 국어는 곧잘 해요. 틀린 이유 반복하지 않기, 즉 행동, 생각 이런 것들만 잘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무조건 좋은 점수 받기 이런 막연한 목표 말고 그 전날에 했던 그 틀린 이유들을 다음날에 반복하지 않는 그런 목표만 세워서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답노트를 1번을 잘 써야겠죠. 잘 쓴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걔만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절대 이걸 반복하지 않겠어 하고 가면 놀랍게도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순간을 내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뭐가 길러질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인 거라서 별게 아니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해설지 활용법. 아까 말씀드리고 오답노트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보통 되게 이상하게 해설지는 그냥 참고만 한답니다. 문제를 틀리면 내가 했던 생각은 오답노트에 기록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해설지가 거의 유일한 진리고 거의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설지가 틀린 경우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결과적인 거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설지의 관점대로 자신을 설득해보는 거죠. 근데 설득할 땐 내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채 설득 안 당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이걸 한 다음에 납득을 완료한 후 뭐 하냐면 처음에 내 생각과 비교하는 거죠. vs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정될걸요? 해설지 이렇게 봤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반대로 했네. 이게 국어 공부예요. 이게. 해설지는 필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고만 합니다. 그리고 혹은 해설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죠. 놀랍게도 많이 질문들을 하면 제가 얼굴 싹 철판 깔고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해줄 때도 있냐면 해설지를 제 말투로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해설지는 미리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갑자기 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는 거죠. 저는 의도적인 사기를 친 거예요.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설지의 중요성 강조하기 위해. 해설지가 엄청 친절하게 돼 있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게 왜 답인지 이유는 담고 있거든요. 걔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대로 생각을 해본 후에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처음에 내 생각은 없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은 잠깐 내려놓고 해설지대로 먼저 납득을 한 후에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내 생각과 해설지는 나중에 만나야 돼.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효율적이고 빠른, 그리고 정확한 국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맞는 생각이 있다면 걔를 비교해서 얘를 한 번에 수정하는, 그게 조금 더 올바른 생각 교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잔소리 준비해서 왔었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다음엔 또 다른 잔소리로 한번 준비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거나 하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